안녕하세요. 모여라 수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2026년 AI 반도체 전쟁의 최후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죠.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만장일치로 이 종목이 최고다라고 콕 집은 주식들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이 AI 골드러시, 그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6천억 달러?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 무려 8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상보다도 훨씬 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돈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부 쏟아부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기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6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본 지출, 우리가 흔히 캐펙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공장을 짓고 또 설비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을 진짜 현실로 만들려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판돈이 이렇게 크니까 이 게임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에 전 세계의 돈과 관심이 다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에서 월스트리트의 빅3, 이 똑똑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6천억 달러짜리 골드러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깊게 파헤쳐보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딱 점 찍은 핵심 선수들을 만나볼 겁니다. 절대 강자인 왕은 물론이고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도전자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려한 기회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월스트리트 3대 은행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요. 이건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각 은행별 전망을 보면 그 확신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JP모건은 반도체 분야가 50% 이상 성장할 거다. 골드만삭스는 칩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아예 콕 집어서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을 최고 추천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건 뭐냐? 바로 3,8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최대 1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시장에서 돈을 벌어갈 기업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월스트리트가 2026년의 승자로 지목한 6개 핵심 기업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바로 이 6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마이크론, 아스트라랩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추천을 받으면서 정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죠. 어떤 은행이 어떤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지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회사, AI 칩 시장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왜 엔비디아의 독주를 확신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냥 칩 성능이 좀 좋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첫째, 블랙웰 울트라라는 차세대 칩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고요. 둘째, 바로 쿠다라는 무시무시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쿠다가 뭐냐면 개발자들이 AI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엔비디아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이게 거의 AI 세계의 윈도우 같은 거예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회사 칩으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장벽이 바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해자, 즉 성을 둘러싼 강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조합으로 80%의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켜낼 거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네, 블랙웰 칩하고 쿠다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라는 거죠. 목표 주가로 무려 주당 200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데요. 두 거인의 전략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모두를 위한 범용 GPU로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왕, 엔비디아. 다른 한쪽은 특정 큰손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칩을 만드는 장인,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의 주무기는 ASIC 칩이라는 건데요. 이건 특정 용도에만 딱 맞게 주문 제작된 반도체예요. 예를 들면 구글의 AI 연산 방식에만 최적화된 칩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딱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모두를 위한 왕과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한 장인의 대결. 정말 흥미로운 구도 아닌가요? 하지만 AI 혁명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 두 회사만으로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월스트리트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숨은 강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AI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각 기업이 하나의 필수적인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자, 먼저 브로드컴은 앞서 본 것처럼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손들을 위한 맞춤형 칩의 리더고요.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수많은 칩들을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는 초고속 통신 기술의 전문가입니다. AI의 뇌가 GPU라면 마벨은 그 뇌의 신경망을 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AI 학습에 없어서는 안 될 초고성능 메모리, HBM의 절대 강자죠. 이 HBM은 데이터를 GPU 바로 옆에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데이터 이동 속도를 극대화한 건데 AI가 더 빨리 생각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아스테라 랩스는 이 연결 분야에 떠오르는 샛별인데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가 막히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데 특화된 기술을 가졌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이른바 엣지 AI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요. 현실 세계의 빛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시다시피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될 다 함께 성장하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을 쭉 살펴봤으니 이제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월스트리트의 이런 낙관론 뒤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왜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 세 가지 숫자가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기업들의 AI 투자가 매년 36%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덕분에 관련 주식들은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오를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뛰어놀 시장 자체가 3,8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방정식을 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보고 뛰어들 순 없죠. AMD 같은 경쟁자들이 정말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아예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또 대부분의 최첨단 반도체가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는 점,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늘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이미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고평가 논란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저희 같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정말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넣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나눠서 사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이 현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희는 AI의 두뇌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해봤습니다. 하지만 AI 이야기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시리즈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AI의 힘을 서로 연결하고 네트워킹,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업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또 다른 분야의 리더들을 심층 분석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월스트리트의 분석부터 잠재적인 위험까지 오늘 모든 걸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 월스트리트 탑픽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